오늘은 이제 애자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애자일, 민첩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 금호아시아나를 이제 현대가 인수했죠. 기업 가치가 얼마였죠? 약 2조 6천억 정도. 근데 배달의 민족이 DH가 인수했죠. 기업 가치가 얼마요? 4조 7천억. 여러분들, 오토바이로 비행기를 이겼습니다. 2배 이상의 값어치로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가졌고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와 기업 문화를 오랫동안 구축한 금호아시아나보다 10년이 안 돼서 오토바이 부릉부릉 움직이는 어플리케이션이 2배 이상의 기업 가치로 평가받는 사회가 됐습니다. 이 변화를 기존의 조직 문화와 기존의 질서와 기존의 상품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게다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그렇게 비싸게 인수한 DH는요, 그날 주식이, 독일에서 주식이 1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것을 잘 샀다, 바꿔서 말하면 싸게 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주주들은. 게다가 배달의 민족의 경영진들은 아시아 지역 13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그 경영권을 김봉진 대표가 땄어요. 김봉진 대표는요, 한국 경영뿐 아니라 아시아 경영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돈을 오히려 더 집어넣은 거예요. 단 한 푼도 자기가 가져간 게 없습니다. 김봉진 대표를 포함해서 일부 우호 지분들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임원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자부심 있게 봤습니다. 자부심 있게 봤어요. 한국에서 시작한 이 배달의 민족의 경영 방식이 아시아와 유럽 사람들까지도 긍정적으로 보고 그 방식이 비즈니스 세계를 선도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애자일이라는 단어가 한국 사람이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민첩하다 이런 의미인데, 뭐 과거에 스피드 경영이니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처음부터 설계 다 하지 말고 최소 기능 제품, 고객이 수용하고 납득할 만한 최소 수준의 제품을 고객에게 보여주고 피드백 받은 다음에 개선해 가자. 그것을 우리가 민첩하게 하자. 그래서 계획 설계보다는 피드백과 재설계, 피드백 재설계 방식으로 가자. 이게 애자일의 아주 본질적인 거고, 일하는 방식, 상품 출시하는 방식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조직 문화, 인력 설계, 뭐 조직 구조의 재배치, 교육 방식 다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13년 흘러온 실리콘밸리의 조직 운영 방식이고, 뭐 여러분이 흔히 듣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MS, 지금 바뀐 MS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형태로 기민하게 움직이는 조직 문화로 바뀌어져 있고요. 그걸 통칭해서 애자일 조직 문화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종의 기원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강하거나 똑똑한 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더라. 이게 이 애자일의 대전제입니다. 그럼 이제 본질적으로 이 질문이 남으시겠죠. 우리 기업은 보존해야 될 원칙이 무엇이고 바꾸어야 할 다양성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남으시겠죠. 이제 이게 애자일입니다. 그게 질문이에요. 다 바꾸면 안 되죠. 다 바꾸면 안 되죠. 바꾸지 말아야 할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꿔야 될 게 존재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요 인허가가 많아가지고요 뭐 이렇게 안 돼요. 우리는 클라이언트가 요구할 때요 한 번 꺾이면 끝장이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반드시 고객의 피드백은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어떤 클라이언트를 갖고 있든지 간에 인허가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반드시 내 고객이라는 개념은 내 결과물을 값지불하고 써주는 사람이 고객이죠. 고객에 대해서 반응을 받으면서 가는 것이 불가능한 조직은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일하는 방식은 바로 이 스프린트 앤 스크램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당연한 이치이겠죠. 아랫 방식으로 일을 하니까 마라톤을 뛰는 방식이 아니라 단거리 달리기 선수처럼 스프린터처럼 확 뛰고 피드백해오고 확 뛰고 피드백하고 다시 한번 뛰고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애자일의 기본 로직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뀌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이제 이 방향성을 좀 보셔야 됩니다. 회사의 방향성이 어떠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정규 부서와 직제, 부서 중심의 시스템을 가능한 프로젝트 중심의 시스템으로 이동시키셔야 됩니다. 영업부니까 이런 일을 하고 과업기술서 명확하게 정해. 영업부의 KPI는 이거야. 건드리지 마. 연말까지 이거 해. 야, 생산부는 이거야. 품질관리, 일일 생산량, 결품률 이거야. 건드리지 마. 이거 과업기술서 그대로 해. 건드리지 마라 이거. 이렇게 하던 게 효과적인 때가 있습니다. 마치 변동이 없고 1년 내내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조직이 없습니다. 그런 조직이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셔야 되고. 두 번째, 당연히 기존 정규 부서 중심일 때는요 서열 중심의 리더십입니다. 이 서열은 때로는 직급이거나 나이이거나 때로는 어떤 지식이거나 회의 시간에 이야기할 때 높은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가 중요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막 토론을 해도 팀장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아, 네! 하는 조직 있죠. 이렇게 하면 반응이 어렵습니다. 왜냐? 답이 누구한테 있으니까요? 고객한테 있으니까. 고객은 누가 만나요? 팀장이 만나요? 팀원이 만나요? 팀원이 훨씬 더 많이 만나잖아요. 그 이야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리더냐면 목표를 제시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이 일에서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는 여기까지 갑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 중심적으로 모여야 됩니다. 목표를 제시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도록 조직을 만드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존 조직은요, 완벽한 거예요. 기존 조직은 주로 아날로그 방식이었고, 뭐 하나를 출시하려고 하면 돈을 많이 해야 돼요. MOQ 많았어요. 돈 많이 들여야 돼요. 근데 지금은 생산 수단의 다양화, 저렴화됐고, 누구나 할 수 있게 됐어. 화장품을 내가 하나 브랜드를 출시하는데, 최소 뭐 2만 개, 3만 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몇천 개로도 화장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인플루언서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의 물건 내가 공구했는데, 지금은 내 물건 내가 만들어가지고 팔잖아요. 이게 뭐냐면 완벽주의를 하다가 보면 고객의 트렌드가 빨리 바뀌어버려. 기회가 이미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오른쪽 무한 베타 버전이죠. 무한 베타 버전 무슨 뜻입니까? 출시하고 개선하고 출시하고 개선하고 잘 바뀌지 않는 경우, 에자일로 잘 전환되지 실패하는 경우로 몇 가지를 이 책에서는 예를 들었는데, 그 첫 번째가 에자일 교육하는 경우 있죠. 외부 강사 불러서 에자일 교육 1년짜리 잡는 거 있죠. 교육하면 에자일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 안 바뀝니다. 이게 사실은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적었고요. 두 번째는 전담 조직과 담당자를 두고, 자, 우리는 이제 에자일 코치라는 역할이 있어요. 에자일 코치, 에자일 담당자가 있어서 담당자 뽑아가지고 야, 네가 이제 알아서 해. HR 부서에 담당으로 하나 넣죠. 전략기획실에 에자일 담당 한 명 뽑아놔요. 야, 뽑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거 안 된다. 전략과 문화를 별개로 생각하는 경우, 회사의 전략은 전략대로 가고 문화는 문화대로 가고 각자 가는 거예요. 전략기획실은 원리대로 가고 목표 설정하고 에자일은 문화팀으로 가고, 이것도 안 되더라. 문화를 문제의 원인으로 본 거, 문화 자체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경우, 이거 조금 문제 있습니다. 문화는 뭐의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거든요. 원인을 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배달의 민족은요, 이게 보시면 탁월한 문화는요 얼라이먼트입니다. 탁월한 문화는 얼라이먼트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합니다. 배달의 민족의 에자일은 아주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직원에 대해서나 상품에 대해서나 고객에 대해서나 다 똑같아요. 직원들끼리 하는 행동이 상품에 반영되어 있고요. 상품에 반영되어 있는 그 행동 자체를 고객도 그대로 하기를 원해요. 이게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 중에서 한 5% 정도로 오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책의 전체 내용 중에서 제가 지금 강조해드리는 것은 5% 정도를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꼭 책을 읽으셔서 전체 내용을 이해하신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하나씩 좀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에자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통제의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발상의 주체로 봅니다. 변화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변화의 주체로 봐요.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관리해 줄 거야가 아니라 너는 할 수 있어, 나한테 물어봐.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기부여의 방향성이 내재적 동기부여 쪽이에요. 야, 이거 얼마 달성하면 KPI 달성률 120%면 보너스, 80% 이하면 내년에 연봉 삭,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닙니다. 성취감을 느끼게 해줘라. 즐겁게 해줘라. 의미를 발견하게 해줘라. 보람을 갖게 해줘라. 일을 하면서 뭔가 성장한다는 느낌을 갖게 해줘라. 이런 방향이에요. 테일러리즘이랑 좀 방향성이 다르죠.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조직 문화의 방향성은 뭐냐면요, 첫 번째 평균주의가 아니라 들쭉날쭉의 원칙, 즉 개개인성 사고예요. as a individual, 개별화된 상태로 조직 문화를 해라, 이런 거예요. 개별화된 상태를 봐라. 아침에 출근하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독감이 돼가지고 병원을 가야 돼요. 근데 원칙은 뭡니까? 출근해서 가야 되죠. 그럼 이렇게 전화하는 거죠. 야, 너 그렇게 해주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상황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왔다가. 이게 평균주의세예요. 그렇게 소통을 들은 직원은 사장이 어느 날 영업부가 너무 잘해가지고 영업부 직원들 회식 한번 시켜줘야겠어. 그러면 조용히 오죠. 왜 저희는 안 해주고 영업부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경영자가 평균주의를 집어넣기 때문에 직원도 평균주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왜 쟤만 해줘요? 나도 해줘야죠. 그렇게 조직 문화가 돼 있으면 팀장도 팀원들을 이야기를 할 때 평균주의로 이야기해요. 얘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은 또 어때요? 팀장님, 쟤는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줘요? 이게 평균주의입니다. 테일러리즘은 이게 맞아요. 왜냐? 표준화해야 되니까. 도달해야 될 기준을 놓고 누가 잘하나를 보기 때문에 테일러리즘에서 그렇게 갑니다. 공장 라인을 돌릴 때는 그렇게 가요. 그런데 에자일은 방향성 자체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 상황에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쭉날쭉의 원칙입니다. 맥락의 원칙이고 경로의 원칙입니다. 각각 다른 경로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린 거 느낌 오세요? 인간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대하는 것이 공정한 겁니다. 회사 내의 교육도 왓이 아닙니다. 에자일에서는요, 뭐에 집중하는 거냐면 whatever and how예요.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내는 방법 자체를 네가 알아가는 과정. 어떤 영업 성과를 내느냐,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알아가는 과정 자체를 네가 알아라 이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에자일의 정신입니다. 이게 중요하겠잖아요. 최소 수준의 결과물이잖아요. 이게 상품이 이게 맞을지 틀릴지 모르는 걸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상품을 내는 방법이 중요해요. 일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일이 아니라 거기에 포커스하고 피드백도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리뷰도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야, 결과가 좋아. 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결과가 좋아졌어?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각각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획 세우기에 과도한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접점에 있는 조직과 구성원 간을 어떤 상당 부분을 위임하고 그리고 정보가 모두에게 높은 수준으로 공유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에자일 조직 문화입니다. 조직 문화에서요, 이 넷플릭스 이야기인데 넷플릭스는 굉장히 강력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에자일 조직 문화입니다. 프로젝트 베이스입니다. 매년 5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배 성장했습니다. 작년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매우 강력한 문화기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문화기술서는요, 넷플릭스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까지 봐야 되는 기술서예요. 이 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우리의 행동은 무엇이고 옷은 어떻게 입고 어디 가서 무슨 행동을 하고 우리는 어떤 역사를 가졌으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게 다 적혀져 있습니다. 아까 배달의 민족 문화기술서처럼요. 사실은 저희 가인지 캠퍼스에서도 문화기술서를 만들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짧은 한 하루짜리의 비전 워크숍을 앞뒤로 해서 경영자의 생각도 정리하고 직원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회사의 어떤 비전도 세우고 우리 회사 핵심 가치도 세우고 우리 회사가 그동안 핵심 가치를 잘 준수해 왔던 스토리는 뭐고 어떤 직원들이 어떤 경영자가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를 잘 정리를 해서 그것을 형식지화해서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일들을 이 비전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아주 낮은 단계에서 해요. 그리고 이거를 초기 버전 1.0을 만들고 계속해서 버전시켜 나가는 것들을 돕고 있죠. 에자일 조직 문화는 그래서 표준화가 아닙니다. 개별화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에자일 조직 문화를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10단계 누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이거 약간 이상한 겁니다.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각각 다른 봉우리가 있습니다. 기업마다 다른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자일 조직은 표준화된 매뉴얼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개별화이다. 조직도 표준화된 매뉴얼이 아니라 개별화다. 이 두 가지를 보시고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 문화는 내재적 동기와 반역적인 도전이에요. 반역적인 도전. 우리가 뭔가 세상에 기존에 안 하던 뭔가 이렇게 혁명적인 뭔가 한다라는 그 의식. 여기 조직 문화입니다. 요걸로 동기부여해라. 내적인 동기부여다. 두 번째, 조직 구조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바꿔라. 마지막 실행 구조는 OKR, 즉 3개월 단위의 목표 관리로 바꿔라. 이렇게 제가 3개 키워드로 서머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R 코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에자일을 적용하고 조직을 에자일하게 바꾸는 방법은 에자일 전환을 시도하는 기업 수만큼 많을 것이다. 다양하다, 각각 다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방향성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